3370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성인 인구 4명 중 3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숫자 안에 포함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쿠팡을 믿었습니다.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 문 앞에 와 있다는 그 마법 같은 로켓 배송의 편리함에 취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정보들을 거리낌 없이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플랫폼이라 자부하던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기본입니다. 가장 찜찜한 내 집 현관문 주소, 그리고 내가 밤늦게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주문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사적인 구매 내역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 민감한 데이터들이 통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샜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정보가 지구 반대편으로 팔려나가는 동안 쿠팡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 대문이 5개월 동안 활짝 열려 있었는데 집주인만 몰랐던 셈입니다. 범인은 중국 국적의 전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나서 한다는 말이 우리도 범죄의 피해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줄까요?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5개월간의 늑장 대응, 그리고 고객의 피해 회복보다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듯한 태도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개인정보 공공재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개인정보는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끔찍한 위협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말과 숨겨진 진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취해야 할 조치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역대급인 이유는 압도적인 피해 규모와 유출된 정보의 질 때문입니다. 유출된 계정 수는 정확히 약 3,370만 개입니다. 중복 계정을 제외하고 계산해봐도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털렸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털린 정보의 디테일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기본 정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역입니다. 쿠팡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직접적인 금융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 유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안심할 일입니까? 금융정보는 카드 재발급받으면 그만입니다. 비밀번호는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집 주소를 이사 가지 않는 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아이 기저귀를 시키는지, 혼자 사는 영이라 호신용품을 샀는지, 아니면 지병이 있어 특정 약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지, 이런 내밀한 생활 패턴이 담긴 주문 내역이 범죄자 손에 들어갔다는 건 카드 번호 유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진 국제 해커 조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허무하게도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퇴사 전후로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야금야금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범인은 이미 유유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잡고 싶어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를 넘어 참사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유출이 시작된 시점은 2025년 6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범인은 해외 서버를 우회하며 쿠팡 시스템을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접속해 데이터를 탈취했습니다. 문제는 IT 기업을 표방하던 쿠팡이 이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건지 아예 없었던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12월 6일 시스템상 비정상적인 접근 로그, 즉 이상 징후가 일부 포착됐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때 즉시 차단하고 조사를 했어야죠. 하지만 쿠팡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 11월 18일 실제 고객들 사이에서 내 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이상한 문자가 온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하자 그제야 사태를 인지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죠. 이틀 뒤인 12월 20일 쿠팡은 부랴부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피해 규모를 4,500여 건 정도로 축소해서 알렸습니다. 간을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정밀 조사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4,500건이 아니라 3,370만 건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상상조차 못할 규모였던 겁니다. 결국 11월 말에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12월 1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심지어 범인은 쿠팡 측에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식의 협박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이 기업을 상대로 훈계까지 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쿠팡의 공식 입장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으로 보안이 뚫린 게 아니라 접근 권한을 알고 있던 내부자, 즉 퇴사자가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정보를 빼돌린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는 안전하니 금전적 피해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반복하며 고객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죠. 하지만 여론과 보안 전문가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아니, 냉소적입니다. 쿠팡의 이런 태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해자 코스프레 논란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직원의 악의적 범죄라고 칩시다. 하지만 퇴사한 지 한참 된 직원이 그것도 5개월 동안이나 회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3천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퍼나르는데 이걸 전혀 몰랐다? 이건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관리 부실입니다. 보안 시스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계정 접근 관리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걸 스스로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입니다. 문단속을 안 해놓고 도둑 들었다고 하소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둘째, 징벌적 과징금 회피 의혹입니다. 왜 쿠팡은 굳이 해킹이 아닌 범죄 피해를 강조할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고도의 법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했으나 내부자가 작정하고 덤벼서 막지 못했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야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깎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유출 피해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은 앵무새처럼 결제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 포인트는 다릅니다. 돈은 털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 내 집 주소는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토킹, 주거 침입, 표적 범죄, 이런 끔찍한 범죄들은 카드 번호가 아니라 집 주소와 생활 패턴을 알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미안하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 외에 주소 변경 지원이나 안심 택배함 서비스 지원 같은 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2차 피해 예방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 위험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심각성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간을 넘어 현실 공간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범인은 중국 국적이고 이미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자국민 송환에 매우 비협조적인 국가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강제 송환 조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범인을 잡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범인이 훔쳐간 3,370만 명의 데이터는 중국이나 제3국의 암시장에 헐값에 팔려나갈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5개월간의 보안 공백은 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방화벽 하나가 뚫린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퇴사자 관리조차 못해서 5개월 동안 대문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고도로 정교해질 2차 피해, 바로 맞춤형 피싱과 스미싱입니다. 이제 스팸 문자는 엄마나 폰 고장났어 수준이 아닐 겁니다. 범인들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쿠팡에서 무엇을 샀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제 아기를 위해 특정 브랜드의 분유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자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맨입니다. 고객님이 주문하신 분유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반송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내가 어제 실제로 산 물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의심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링크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해킹되거나 금융정보가 털리는 겁니다. 이미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 내역까지 결합된 정보는 사기꾼들에게 핵무기급 아이템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메타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역대 최고 수준의 조사로 분류했습니다. 과거 SK텔레콤이 받았던 과징금 1,348억 원은 애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쿠팡이라는 기업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은 악재의 3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기술 및 보안의 허점, 둘째는 끊이지 않는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사회적 윤리 문제, 셋째는 최근 불거진 퇴직금 미지급 논란 등으로 인한 재무적, 노무적 리스크입니다. 2024년 쿠팡은 뼈를 깎는 비용 효율화와 독점적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한국 유통은 쿠팡이 천하통일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얻어맞게 된다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다시 빨간불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쌓여온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빠르면 뭐하냐? 내 정보가 다 털리는데 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거죠. 이미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 집 주소와 주문 내역이 범죄에 악용될까 두렵다는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고 벌써 수천 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쿠팡을 믿을 수 없다며 쿠팡 탈퇴와 카드 정보 삭제를 인증하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떠나는 플랫폼에 미래는 없습니다. 쿠팡의 펀더멘탈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해결해 주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요령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첫째, 쿠팡 로그인 기기 관리입니다. 쿠팡 앱에서 내 정보, 로그인 설정, 로그인된 기기 관리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내가 쓰지 않는 기기 혹은 언노운이라고 뜨거나 접속 지역이 해외로 찍힌 기록이 있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로그아웃 시키고 삭제해야 합니다. 범인이 아직도 내 계정에 접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제 비밀번호 변경 및 생체 인증 강화입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좋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변경하십시오. 기존에 쓰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숫자 비밀번호보다는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 같은 생체 인증을 활성화해서 보안 단계를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털어가기가 훨씬 어려우니까요. 셋째,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십니다. 이번 유출 정보에 통관 보호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가 털렸다면 통관 보호 도용도 시간 문제입니다. 내 명의로 마약이나 짝퉁 물건이 밀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나 모바일 관세청 앱에 들어가셔서 기존 부호를 사용 정지하거나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넷째, 앞으로 오는 문자나 이메일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택배 배송 이슈, 주소지 확인, 이벤트 당첨, 무료 쿠폰 지급 같은 문자가 온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범인들은 여러분이 쿠팡을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쿠팡 로고까지 박아서 사칭할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쿠팡 앱을 켜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국민 플랫폼조차도 관리자의 안일함과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손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강력한 경고입니다. 쿠팡은 지금 우리는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3,370만 명의 일상과 안전이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기업의 억울함을 들어줄 여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돈 안 털렸으니 됐지 않냐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안 강화, 그리고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더 이상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세워나가면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보안이 곧 나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쿠팡 사태가 그저 역대급 참사라는 뉴스거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한국 플랫폼 기업 전체의 보안 의식을 뜯어고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